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0%의 과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자주,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크게 매매와 임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는 이제 매각할 때, 팔 때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고요. 임대할 때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오피스텔, 주택, 토지, 공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 10%를 무는지 안 무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영상을 정리하시면 부동산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각은 건물과 토지, 크게 건물과 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이냐, 가령 대표적으로 공장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 거주에 사용하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 플러스 호텔의 준말인데 오피스 사무실이 될 수가 있고 호텔,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는 매각을 할 때 대부분 금액이 큽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매기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거둘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은 부가가치세 기억하시고, 매각은 건물의 매각,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매각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건물입니다. 사업용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여기서 사업에 사용한다는 말은 수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실, 공장 이런 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이나 공장과 관련돼서 부수적인 거, 창고도 사업용 건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중에서도 주택도 일부 있고 사무실 상가도 일부 있으면은 이제 겸용주택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주상복합주택 또는 상가주택 이렇게 실무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복합적인 성격일 때는 따로따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대비해서 안분을 해서 사업용 건물, 사무실 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매기게 되고,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분 중에서 주택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를 매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인데요.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죠. 수익 창출에 부동산, 특히 주택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부동산 매매업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주택을 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분들은 비록 사업의 형태가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지방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초과분만 주택을 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최초에 공급할 당시, 분양할 당시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사무실로 사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초에 분양할 때는 환급을 신청하면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겠다, 가령 기숙사로 쓰겠다, 또는 주거 전용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의 매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은 부동산 매매에서는 토지는 금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건물 부분은 사업에 사용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상가주택 중 상가 부분,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그리고 주택은 이 주택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는데,
다만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는 면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최초에 분양할 당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내겠다는 의미, 차후에는 수익을 창출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에 10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 업종을, 그러니까 10%를 납부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은 네, 안분해서 토해내게 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사업용 상가, 건물, 사무실을 분양받고 네,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받고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과세사업을 10년을 영위하셔야 됩니다. 10년을 영위하면은 이 분양할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네,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받고 5년 차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과세사업을 안 하고 본인이 입주하거나 또는 학원처럼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은 잔여기간 5년에 대해서는 네, 부가가치세 50%를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의 임대입니다. 임대. 아까 제가 부동산의 매각 중에서 토지의 매각은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의 임대는 월세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매각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데 예외적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라든지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네, 임야, 염전 이러한 토지의 임대는 또한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의 임대는 역시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거 전용으로,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건물분을 사업에 사용하느냐, 그래서 과세를 하느냐,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거에 사용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느냐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은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면은 사업에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수익 창출에 사용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네,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전입신고하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사무실로 임대를 주면은 부가가치세,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0%의 과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매각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임대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시고, 매각일 때는 토지는 면세, 건물은 10% 과세인데 주택은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도 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은 10% 과세. 그렇지만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면세,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토지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10% 과세. 그리고 건물은 네, 역시 사업성이 있는 용도에 임대하면 과세, 사업성이 없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즉 주거 전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면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임대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있으면은 과세, 사업성이 없는 주거용이면은 면세,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